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우리 한국 방산 무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약하고 사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방산의 완전히 그냥 어떤 그 세계적인 방산 메카로 떠오르는 중요한 계기가 폴란드인데, 그 폴란드를 가볍게 뛰어넘을 어마어마한 방산 잭팟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단을 보내서 방산 협력 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대표단을 우리에게 보낸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무기들 필요하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거의 뭐 100조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아주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흑해함대 지휘부가 완전히 폭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해함대 사령관인 이 소콜로프 대장이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러시아는 부인을 하고 나서면서, 자, 이렇게 지금 화상회의에 참석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한 것을 뉴욕타임즈가 덥석 물고, 자, 봐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못됐네, 우크라이나 거짓말했네 라고 하는데, 이거 이 뉴욕타임즈가 완전히 러시아에 낚였다, 러시아가 짜깁기 해서 하다가 들킨 이 짜깁기 영상, 이걸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뉴욕타임즈도 낚였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핵전쟁을 위협하며 한반도 정세를 험악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기구 총회와 같은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 그야말로 망발을 쏟아냈는데, 러시아가 다음 달 발사가 유력한 북한의 제3차 인공위성 발사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러시아가 팔을 걷어붙이고 도움을 줄 모양입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 VIP 수송기인 일류신 62 기종이 9월 26일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으며, 북러가 다음 달로 예측되는 북한의 제3차 인공위성 발사에서 모종의 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9월 26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해당 기체가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이루겠으며, 다음 달 방북을 예고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일정 조율과 11월 북러 정부 간 위원회 개최 등 현안을 준비하기 위해 양측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VIP 수송기가 북한을 오가는 것은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 전후로 대단히 활발해졌는데요. 미 정보당국은 북한에 들어간 러시아 수송기의 군수물자로 보이는 화물이 적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어 항공편을 통한 양측의 인적, 물적 교류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선임국장은 라브로프 장관이 다음 달 북한의 제3차 인공위성 발사 시도를 참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게 우주기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최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와 라브로프의 북한 우주로켓 발사 참관은 북한의 제3차 로켓 발사에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를 제작, 발사하는 것은 러시아도 가결표를 던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데요. 폭주하는 불량국가 북한에게 위험한 기술을 제공하고 협력하려는 러시아, 앞으로 이들 불량국가 유엔 퇴출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성토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의 우주발사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이 우주 관련한 ICBM 관련한 뭔가 기술 협력이 중요 의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의 3차 로켓 발사 때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온다. 그리고 지금 이 수송기가 왔는데 미국의 이 위성에 뭔가 화물을 싣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그리고 핵 공격하겠다. 뭐 이런 유엔 총회에서 험악한 망발을 쏟아내는데, 이 차들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 분명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고 그 통과하는데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찬성표를 던진 그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를 이렇게 서스럼없이 하고 있는 러시아, 이자들이 과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질 자격이 또 도덕성이 있는가? 여기 이제 지금 전 세계 선진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이런 차원에서라도 러시아, 중국 이런 불량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거 정말 바꿀 수 없나? 유엔 헌장 개정을 하지 않는다며야 바꿀 수 없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는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초대형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관측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이 다음 달 초 방한하고 우리 정부와 재계 고위급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연이어 사우디를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되면서 방산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의 초대형 잭팟 소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 초 대규모 정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한국 정부와 주요 방산업체, 대기업들과 대규모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등 주요 매체들의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방산협력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내 주요 방산업체 고위급 임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 요청에 따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사우디 측은 우리 군의 주력 무기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양국 간 협의체 구성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사우디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육해 공군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무기 구매와 방산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 무기체계에 대해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신속한 납품까지 보장하는 무기라고 평가하며 여러 종류의 무기 구매에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우디는 지상 기동 장비와 화력 장비는 물론 항공기와 군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무기 거래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 달 하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유관부처 장관과 재계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협력 사절단의 사우디 방문도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들은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찾아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빌 살만 왕세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사우디는 초대형 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을 비롯해 사우디 경제구조 개혁 작업에 한국 대기업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10월은 경제와 방산 여러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초대형 계약들이 쏟아질 수 있는 잭팟의 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잘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빈 살만 왕세자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들이 요청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규모 방산협력 대표단을 보내겠다. 협의할 내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대단히 안 좋고 그렇다고 지금 중국하고 무기체계를 전부 다 바꾸어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데 유럽 무기 살려고 하니까 독일을 비롯한 이 유럽 국가들은 PC주의해서 가스쿠지 암살 사건 때문에 사우디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그래서 또 영국하고 또 이런 그 나라들은 요즘 방산이 완전히 좀 내려앉아 있으면서 비싸고 후속 군수 지원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납품 늦고 유지비 많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우디 이 빈살만 왕세자는 사미라고 하는 국영 방산업체를 만들었고 2030년까지 모든 무기체계의 50%를 국산화하라 라는 이 스탠딩 오더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기술 이전,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자유로운 그런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무기를 희망할 건가? 제일 먼저 제가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800대에서 1000대 되는 전차 사업 우리 K2가 먹을 수 있다 라는 그 기사를 올려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2ME 여기서 ME는 미들 이스트 중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개발을 한 이 K2 전차라 이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장갑을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K2 전차 거의 1000대 가까운 소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존의 브래들리 장갑차, 또 AMX 프랑스 장갑차 등을 대체하는 보병 전투 장갑차 부분에 또한 700대 이상의 소요가 있어요. 우리 AS-21 레드백이죠. 만약에 700대가 되면 이것도 뭐 한 그 수조 원의 그 계약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건 사우디의 요청으로 만든 야전 방공 시스템이죠. BO2라고 하는데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위에 포탑을 얹고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섞은 하이브리드 대공 무기가 되겠죠. 이 BO2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중국제 PLZ-45 이거 왜 샀을까? 라고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 좋다 중국제. 그리고 미국산 M109 해서 거의 뭐 1000대 가까운 자주포 이것도 대체를 해야 되는데 K9A2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또 이것만 있냐? 잠수함도 있습니다. 독일과 협력해서 어마어마한 수량의 잠수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완성되면 이 사업의 이 잠수함 사업만 해도 거의 40조 이상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독일이 걷어 차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 이전 그리고 성능 등등 보장되는 잠수함 뭐냐? 한국산이죠. 자, 이런 거 다 해서 제가 봤을 때 거의 100조 가까운 이런 무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까지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KFX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GCAP 6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오퍼를 넣었다가 처음 한번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중국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영국이 다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웃에 있는 UAE가 한국과 KFX 블락3에서 스텔스 전투기 지금 같이 개발 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도 당연히 생각이 있겠죠. 스텔스기 당연히 가지고 싶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100조 원 이상의 엄청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오겠다라는 거고 또 다음 달 우리 부총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장관 등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대규모 고위층 방문단 그리고 재벌 회장들까지 해서 또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와 담판을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건 뭐 경제 분야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을 덜 하겠고 이 국방 분야, 방산 분야 이걸 제가 10월 초에 사우디 방한단이 오면 그때를 즈음해서 제가 어떤 무기, 지금 사우디가 대체해야 될 무기가 어떤 것이 있고 여기에 지금 경쟁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 모델은 이런 거 해서 분야별로 해서 한번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보다 훨씬 더 정말 진정한 잭팟. 폴란드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팔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는 아니죠. 정말 자기들 돈 바로 줘버리죠. 이런 엄청난 잭팟이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고 다음입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이 버젓이 러시아군 최고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모든 관영 매체와 선전 매체를 동원해 흑해함대 지휘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영상 편집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월 22일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제거했다고 밝힌 빅토르 소콜로프 흑해함대 사령관이 9월 23일
러시아군 최고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허위 정보전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9월 26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국방부가 흑해함대 사령관이 참석한 화상회의 장면을 공개했다라며 소콜로프 사령관의 사망 주장은 우크라이나 측의 허위 정보전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영상을 분석한 오신트 전문가들은 뉴욕타임즈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리아 노보스티, 타스, 스베즈다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번 지휘관 회의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아주 짧게 등장하는 소콜로프 사령관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소콜로프 사령관이 나온 화면에서 함께 비춰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모습인데요. 영상 속 쇼이구 장관은 준비된 연설문을 읽고 있었지만 소콜로프 사령관을 비추며 몇 차례 바뀐 화면에서 각기 다른 쇼이구 장관의 모습이 포착되며 해당 영상이 여러 영상을 짜깁기해 음성만 입힌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4월 흑해함대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격침되었을 때 이를 부인하며 안톤 쿠프린 대령과 대부분의 승조원들이 생還했다는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당시 영상도 출항 전 촬영한 영상을 짜깁기해 내보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큰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작 영상 공개는 흑해함대 사령관을 포함한 34명의 고위급 인사가 죽고 105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요. 반박 영상을 공개할 때마다 실수를 저지르는 러시아, 앞으로는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저는 러시아는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그러려니 또 했구나 하는데 뉴욕타임스가 여기 낚여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고 나섰다라는데 참 뉴욕타임스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거 분석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이 소콜로프 사령관의 화상회의 장면인데 자, 이런 식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방부 청사에 모여서 국방부 관계자들 회의를 하고 여기는 이제 현장 지휘관들이니까 참석을 못하고 이 사람들은 화상으로 해서 그 쇼이구 장관의 연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쇼이구 장관이 안경을 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화면이 뭐냐? 이렇게 안경을 끼고 연설문을 읽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안경 끼지 않고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원고를 읽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원고를 읽고 있으면 그렇다 치고 자, 원고를 읽고 있는 와중에 또 화면이 바뀌어서 이 소콜로프 사령관이 나오는 그 영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쇼이구 장관이 원고를 들고 읽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모이죠. 그래서 장관의 이 이름표가 이런 식으로 모이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탁 바뀌면서 계속 연설을 읽고 있는데 이 모습이 나와요. 자, 이 가슴이 모인 겁니까? 안 모인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분명히 원고가 이 이름표 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원고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를 편 상태죠. 원고를 읽으려고 가슴을 모은 상태가 아니죠. 그럼에도 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죠. 이런 아주 초보적인 거짓말을 한 것을 뉴욕타임즈가 낚였다. 자, 그래서 작년 4월 17일, 4월 14일 날 모스크바함이 격침됐죠. 그래서 다 죽었다 이래 나오니까 아니야, 지금 돌아와서 함장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무사귀환한 거 지금 환영식이잖아 하고는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출항할 때 촬영했던 그 영상을 짜깁기해서 돌아와서 우리가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환영식 했어. 그런데 뭐가 죽었다는 거야? 라고 해서 또 다 들켜버렸죠.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이 러시아인데 아주 수준 낮은 거죠. 이런 초보적인 그런 실수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 수준 낮은데 여기에 뉴욕타임스까지 낚여서 우크라이나가 거짓 선전전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흑해함대 사령관 살아있다 라는 말은 전부 낚인 그런 언론들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명확하게 자, 이렇게 그대로 말이 이어지는데 여기는 어깨를 펴고 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어깨를 모으고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자, 오늘도 러시아의 거짓말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